대체불가 중앙용문법 오늘 43강입니다. 유닛 43고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내용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다 보면 가끔씩 교재의 내용과 강의의 내용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제가 아무리 꼼꼼하게 교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끔씩 오타, 오류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거나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될 때마다 그때그때 수정해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교재의 내용과 강의의 내용이 다를 때는 강의의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재를 만들 때와 강의를 할 때 이 말투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문구를 살짝 변경하기도 하고요. 예문의 배치를 조금씩 달리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문을 추가하기도 하거든요. 보다 강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저렇게 재구성을 하는구나 라고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도요. 예문이 살짝 추가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필요하시다면 교재 여백에 잘 정리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시작하도록 하죠.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5가지 용법 및 의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결코 공부하기 만만치 않겠네요. 저도 이미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학창시절에 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공부하다가 책을 몇 번이나 집어 던졌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공부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리고 투부정사 자체가 워낙 내용도 많고 이해하기 까다롭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명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부터 확실히 정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리하고 오셨을까요? 저와 함께 해보시도록 하죠. 먼저 명사적 용법 되겠습니다.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다는 것은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원래 명사가 하는 일인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겠죠.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 왼쪽 자리 주어 자리, 비동사 오른쪽 자리 보어 자리, 타동사 오른쪽 자리 목적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 전치사 다음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네요. 예외 있습니다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조적으로만 파악하시면 안 되고 항상 해석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명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는 하는 것 또는 하기라고 해석이 됐네요. 이제 형용사적 용법으로 가볼게요.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다는 것은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일 텐데 저와 함께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만 살펴보신다고 그랬습니다. 형용사적 용법으로 명사를 수식할 때는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투부정사 앞에 명사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이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면서 할 또는 하는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네요. 자, 그리고요. 학교 시험에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나올 때는 그 뒤에 전치사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이 명사를 투부정사 뒤로 보내서 의미적으로 문법적으로 자연스러운지를 판단해 보시라고 그랬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을 했었네요. 여기까지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정리하고요. 이제 부사적 용법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투부정사가 부사의 역할을 하여 즉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원래 부사가 하는 일인 형용사, 다른 부사, 동사,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고 보면 될 텐데요. 이러한 것들을 수식하는 과정에서 목적,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형용사 수식, 결과 등의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 투부정사가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쓰여 있지 않거나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부사적 용법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부사적 용법으로 판단한 그 순간 목적,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형용사 수식, 결과 중
어느 의미로 쓰였는지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공식이 딱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일정한 패턴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부터 보도록 하죠. 부사적 용법의 목적의 경우에는요,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 목적의 의미 정도까지는 구분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 주시더라고요. 구조와 해석이 있습니다. 반드시 구조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해석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것은 계속 똑같습니다. 먼저 해석부터 보도록 할게요.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는요. 뭐뭐 하기 위해서 또는 하러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걸 중심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해석하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서술형에서 영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말 하기 위해서 또는 하러를 영어로 표현할 때 투부정사를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로 가볼게요. 두 가지 구조가 보이는데요. 먼저 첫 번째 구조는 투부정사가 문장 끝쪽에 쓰여서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문장 끝쪽에 쓰이면서 목적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따라서 첫 번째 구조는 그냥 일반적인 구조를 보여드린 것이고 얘가 문장 끝에 쓰였다고 해서 모두 목적의 의미로 쓰였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경우에는요. 투부정사 앞에서 일단 한번 끊어주시고요.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해석하잖아요. 이 투부정사가 목적의 의미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많이들 어려워 안 하신다고요. 조금 이따가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 구조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투부정사로 시작해서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때의 투부정사는요. 대부분 목적의 의미라고 판단을 해주시고 해석을 통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구조에서는요. 투부정사와 주어 동사 사이에 대부분 컴마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투부정사로 시작을 해서 컴마가 있고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면 목적의 의미로 쓰였구나 강하게 예상해 보시고 반드시 해석을 통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예문입니다. I study hard to master English라는 문장이 보이는데요. 자, master 얘는 숙달하다, 마스터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어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 투부정사가 되겠죠. 의미적으로는 이렇게 덩어리가 될 겁니다. 앞으로 가서 I study hard, 나는 공부한다. 그리고 hard는 열심히라는 의미의 부사로 쓰였어요. 그러면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 영어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여러분들 중학교 수준쯤 됐으면 우리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상황일 거예요. 이거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해석하면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 영어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큰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가보니까요. 의미가 같다고 하네요. 차이를 보시면 I study hard in order to master English. 이번에 to master English 앞에 in order가 붙어 있네요. 밑으로 가시면 I study hard so as to master English. 이번에는 to master English라는 투부정사 앞에 so as가 붙어 있습니다. 투부정사는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생겨서 명사적으로 쓰일 때는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고 형용사적으로 쓰일 때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고 부사적으로 쓰일 때는 목적,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형용사 수식, 결과 등의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다고 그래요. 똑같이 생긴 애가 다양한 용법과 의미가 있어서 매우 공부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이 투부정사 앞에 in order나 so as가 붙잖아요. 그러면 나는 100% 목적의 의미로 쓰인 것이야 라고 알려주는 강력한 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할 게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 투부정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굉장히 고마운 아이예요. 따라서 얘네들을 만나게 되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 회화체에서 in order나 so as를 투부정사 앞에 붙여서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문어체에서 즉 글을 읽는 과정에서는 만날 수 있거든요. 그때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적으로는요. 그냥 이렇게 투부정사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의미 다 똑같아요.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 영어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I study hard so as to master English.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 영어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됐을까요? 밑으로 가죠. To master English, you should study hard라고 되어 있네요. 자, 투부정사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컴마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투부정사가 목적의 의미로 쓰인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하시고 해석을 통해서 확인. 영어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깔끔하게 떨어지고 있네요. 자, 이 부사적 용법의 목적의 의미 가장 많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판단하는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자꾸자꾸 보시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어요. 특히 두 번째 구조, 그렇게 많이 쓰이는 구조는 아닌데 심심치 않게 보거든요. 이런 구조 만나면 반드시 이런 거, 이 절차 지켜서 한번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어요. 이제 두 번째, 감정의 원인으로 가볼게요. 부사적 용법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구조 해석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해석합니다.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낼 때 우리말 해석은 뭐뭐 해서 또는 하게 되어라고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반대로 서술형에서 영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말 해서 또는 하게 되어를 영어로 표현할 때 투부정사를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를 보니까요. 감정의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감정의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있으면 아, 이때 투부정사는 그러한 감정이 왜 들었는지 원인을 밝혀주는 감정의 원인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정의 형용사가 도대체 뭔가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걸 거예요. 3번에 감정의 형용사 정리가 되어 있네요. happy, 행복한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되겠죠. glad는 기쁜이란 뜻의 형용사입니다. 이것도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네요. sad, 슬픈, surprised, 놀란, excited, 매우 신난 또는 흥분된, disappointed, 실망한 이런 것 등등 여기에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이러한 형용사가 감정을 나타낸다는 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와 있다. 감정의 원인을 예상해 보시고 해석을 통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예문 두 개가 있네요. I am really happy to master English. 똑같은 to master English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가시면 나는 주어, 비동사 am부터 부사 건너뛰고 형용사까지 덩어리로 묶어볼게요.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런데 보니까 happy라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연결된 것으로 보아요. 감정의 원인 구조 보시고 해석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영어를 마스터해서 영어를 마스터하게 되어 깔끔하네요. 두 번째, She was surprised to see me there. 여기 보니까 to see라는 투부정사가 보입니다. 그 뒤에 목적어까지 보시고요. there까지 의미적으로 연결되는지는 전체 문장 해석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she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 뒤에 비동사 있고 논란이라는 surprised 형용사까지 묶어서 덩어리로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surprised, 논란이라는 감정의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녀는 놀랐습니다. 왜 놀랐어요? 저를 거기에서 보게 되어 놀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를 거기에서 봐서 놀랐습니다. 아, 맞네요. 이때 투부정사는 앞에 나와 있는 감정의 원인을 설명해주는 그러한 감정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의미적으로 이렇게 덩어리가 묶이겠네요. 자, 감정의 원인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투부정사 앞에 감정의 형용사가 있으면 아,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5가지 용법인 의미 중에서 목적, 감정의 원인이 가장 많이 쓰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두 개 크게 구분하기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생각보다 할만하네요.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할게요. 판단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요거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구조 해석인데 해석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부사적 용법의 판단의 근거로 쓰이는 상황이라면 우리말로는 뭐뭐 하다니 또는 하는 것을 보니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말 하다니 또는 하는 것을 보니를 영어로 표현할 때 투부정사를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사적 용법의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쓰일 수 있어요. 일단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의 내용, 특히 주관적인 판단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뒤에 투부정사가 연결이 되면 아, 왜 이러한 판단을 내렸는지 그 근거를
투부정사가 설명해 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특히 주관적인 판단의 내용이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오면 판단의 근거라고 예상을 해보시고 해석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내용이 나오는 상황에서는요. 조동사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추측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등장을 해요. 또 많이 등장을 한다고 그랬죠. 100%는 절대 또 아닙니다. 자, 이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추측의 의미로 쓰일 때는 그 뒤에 주로 비동사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고요. 비동사 뒤에는 명사, 형용사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건 계속 해왔어요. 자,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You must be smart to solve this problem so quickly 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에 투부정사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solve는 풀다, 해결하다라는 동사니까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게 투부정사가 되겠죠. 그리고요. 이 solve라는 동사가 this problem을 목적어로 봤고요. 수식어고 so quickly까지 이렇게 덩어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일단 투부정사 앞에서 한번 정리해 주고요. 앞으로 가겠습니다. You must be smart. you가 주어고요. must라는 조동사 다음에 그 뒤에 동사 원형 반드시 덩어리 묶어야 하고요. 비동사 있으니까 그 뒤에 명형장 찾아서 덩어리로 묶어서 보겠습니다. 해석을 하면 너는 똑똑한 게 틀림없어. 조금 부자연스러우니까 너는 분명히 똑똑할 거야. 괜찮을까요? 이 부분은요. 너라는 사람이 분명히 똑똑할 거야 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게다가 이런 힌트까지도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가 연결되었습니다. 판단의 근거 예상해 보시고 해석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너는 분명히 똑똑할 거야. 이 문제를 그렇게 빨리 풀다니. 이 문제를 그렇게 빨리 푸는 것을 보니 너는 분명히 똑똑할 거야.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두 개로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He must be a fool to believe such a thing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기에 투부정사가 보이죠. believe는 믿다라는 동사니까 to 플러스 동사 원형 투부정사 맞습니다. 이 believe라는 동사가 such a thing 이라는 목적어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한 것,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덩어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한번 끊고 앞으로 갈게요. he가 주어가 되겠고요. must 조동사 다음에 비동사의 원형 그리고 나서 a fool이라는 명사까지 이번에는 덩어리로 묶어서 보시면 되겠네요. fool은 바보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는 바보임에 틀림없어 그라는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관적인 판단이 되겠죠. 그가 바보임에 틀림없어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거고 이렇게 판단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는 바보임에 틀림없어 판단의 내용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어. 판단의 근거 예상해 보시고 해석을 통해서 마무리. 그러면 그는 바보임에 틀림없다. 그러한 것을 믿다니 혹은 그러한 것을 믿는 것을 보니 바보임에 틀림없어 깔끔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She cannot be lazy to finish all the work in one day 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니까 여기에 to finish가 투부정사가 되겠죠. finish는 끝내다라는 동사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얘는 분명히 투부정사 맞습니다. finish라는 동사가 all the work라는 목적어를 덩어리로 받고 있고요. 의미적으로 수식어구 in one day 하루 만에라는 것을 덩어리로 묶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하나만 끊어보고요. 앞으로 갈게요. she가 주어고요. 자, cannot 조동사입니다. 그 뒤에 동사 원형인 비동사 원형까지 묶고 lazy는 게으른이라는 형용사거든요. 그럼 여기가 한 방에 묶어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요. 우리는 cannot 또는 can't가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부정적인 추측을 나타낼 수 있다고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녀는 게으를 리가 없다라고 해석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상황은요. 그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겠죠. 그녀라는 사람은 게으를 리가 없어 판단 내렸네요. 그리고 투부정사 있어.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근거를 대려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시고 해석을 통해서 마무리. 하루 만에 그 모든 일을 끝내다니 혹은 하루 만에 그 모든 일을 끝내는 것을 보니 그녀는 게으를 리가 없어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아, 그러면 여기 예문을 통해서 봤을 때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의 내용에 이러한 must 또는 cannot과 같은 강력한 추측을 나타내는 이러한 표현들이 있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도 접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물론 100%는 아닐 텐데 그러한 경우가 많고요. 어쨌든 투부정사 앞에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판단의 근거로 보시라는 겁니다. 이것도 경험이 쌓이면 또 당연히 될 거예요. 목적,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형용사 수식으로 가볼 텐데요. 부사적으로 쓰인다는 것은 원래 기본적으로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조 해석 보시면 일단 이번에는 구조부터 갈게요.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있으면 이 투부정사가 형용사를 수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부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럴 때 이 형용사 자리에는요. easy, hard, difficult와 같이 쉽고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주로 오게 되는데 물론 쉽고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형용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문법책에서는요. 이 형용사 수식을 정도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는데 그 정도와 관련되지 않은 형용사도 있어서 요즘에는 이렇게 형용사 수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용사 자리에 이런 형용사가 주로 나오는구나 보시면 되겠고 이런 형용사가 없다 하더라도 투부정사 앞에 형용사 있으면 이 형용사를 수식하는 그런 용법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형용사 중에서도 감정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감정의 원인을 우리가 따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형용사 수식으로 이렇게 다 퉁쳐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은요. 무엇 하기에라고 이렇게 됩니다. 또 거꾸로 우리말 하기에를 영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투부정사를 쓰시면 되겠네요. 웬만한 우리말에는 그냥 투부정사만 붙이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자, 예문 3개가 있네요. English isn't easy to master 라고 나와 있어요. 자, to master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투부정사입니다. 영어는 isn't easy, 쉽지 않습니다. easy라는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있어? 형용사 수식으로 보고요. 하기에로 가볼게요. 영어는 쉽지 않습니다. 마스터하기에, 정복하기에, 숙달하기에 깔끔합니다. 밑에요. This puzzle is difficult to solve. 자, to solve가 투부정사가 되겠죠. 이 퍼즐은 또는 수수께끼는 is difficult, 어렵다. 어려운이라는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있네요. 형용사 수식 하기에 들어가 볼게요. 이 퍼즐은 어렵다, 풀기에 깔끔합니다. 자, 세 번째. This coffee is hot to drink. to drink가 투부정사 맞죠? 이 커피는 is hot, 뜨겁습니다. 마시기에 뜨겁다. 형용사 수식하는 거 잘 봤고요. easy, difficult, 쉽고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형용사. 그런데 hot이라는 이런 정도를 나타내지 않는 그런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됐어요.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냐 아니냐냐 이렇게 구분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꾸 단순화시키려는 노력을 가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예외는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결과 갈게요. 이게 가장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구조와 해석이 있는데요. 일단 구조를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다고요? 이것도 되게 애매해 보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제가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이고 얘는 어쩔 수 없어요. 이 투부정사가 부사정법으로 결과적으로 쓰일 때는요. 자주 쓰이는 표현, 패턴, 문장들을 자꾸 보시면서 익숙해지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동사 자리에요. 주로 live 또는 grow up 등이 자주 나와요. 그리고 시험에서는 특히 live, grow up이 정말 단골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이거부터 암기를 부탁드릴게요. live 투부정사, grow up 투부정사가 나와 있으면 이때 투부정사는 결과적 용법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해석을 통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해석을 보니까요. 뭐뭐 해서 결과적으로 뭐뭇이 되다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문장의 상황에 따라서 해석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기본 해석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구조 보시고 해석을 통해서 매끄럽게 마무리하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말고도요. 문장 끝쪽에 only 투부정사 혹은 never 투부정사 형태로도 많이 쓰이고요. 문장 끝쪽에는 only 투부정사, never 투부정사도 결과적 용법으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이와 관련된 예문은 제가 넣어놨을까요? 제가 하나만 넣어놨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다음 화면에서 더 준비를 했으니까 필요하신 경우 좀 빈 공간에다가 정리 부탁드릴게요. 자, 2개의 문장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grandmother lived to be 90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to be가 분명히 투부정사로 보이고요. 비동사 다음에 90까지 덩어리를 묶어서 보겠습니다. My grandmother 주어고요. lived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live라는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네. 결과의 의미로 보시고 해석을 적용해 볼게요. 저의 할머니는 살아서 90세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의미는 이렇긴 한데 얘가 전달하는 의미는 이거예요.
저의 할머니는 90세까지 사셨습니다. 90세까지 살고 돌아가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live to 부정사 일단 결과적인 용법으로 판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얘는 해석할 때는 할머니는 90세까지 사셨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이거 부사용법 할 때 이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학창 시절에. 밑에 보시면 She grew up to be an English teacher라고 나왔네요. 자, 얘가 분명히 투부정사고요. 그 뒤에 여기까지 덩어리로 묶어서 보시면 되겠죠. 앞에 보니까 주어 있고요. 동사에 grow up의 과거형 grew up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 용법으로 예상해 보시고 의미 적용할게요. 그녀는 자라서 결과적으로 영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라서 영어 선생님이 되었구나. 요거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의 할머니는 살았습니다. 90세가 되기 위해서. 이거 목적으로 해석했어요. 90세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사셨다? 이거 매우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또요. 그녀는 자랐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이거 매우 헷갈릴 수 있어요. 영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성장한 것이 아니에요. 이때 growup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영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했다. 이런 의미로 절대 보시면 안 되고 얘는 그녀는 자라서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영어 선생님이 되었다. 커서 나이가 들어서 영어 선생님이 되었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live to 동사원형, grow up to 동사원형, 죄송합니다. 다시요. live to 동사원형, grow up to 동사원형 이런 식으로 패턴화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결과적 용법으로 판단하시기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제 only to 부정사와 never to 부정사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only to 부정사는요. 어떤 행동을 했지만 기대와 달리 실망스러운 결과나 뜻밖의 결말을 맞이했음을 강조할 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뜻밖의 결과가 나오는 상황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죠. He studied hard only to fail the test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는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only to 앞에 콤마가 붙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only to fail the test.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면 시험에 통과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예상이나 기대와 달리 실망스러운 결과나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만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이렇게요. 이때 결과적 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요. They searched for hours only to find nothing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투부정사가 only와 함께 문장의 끝쪽에 있습니다. 게다가 앞에 콤마도 있어요. 그럼 결과적 용법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해석해 볼게요.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찾았습니다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찾았다는 것은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 아무것도 못 찾은 거예요. 괜찮을까요? 뭐뭐 했지만 결국 이러이러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never to 동사 원형으로 갈게요. 어떤 행동을 했지만 이것도 어떤 행동을 했어요.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강조하는 용법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예문 볼게요. He left his hometown never to return. 문장 끝쪽에서 투부정사 앞에 never가 붙어있는 이런 덩어리 표현 결과적 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그의 고향을 떠나서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을까요? 밑에요. She married a rich man never to be happy라고 되어 있네요. 자, 투부정사 앞에 never가 붙어서 문장의 끝쪽에 게다가 앞에 콤마도 보이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그녀는 부유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only to, never to 이것도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5가지 용법 및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한번 정리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좋을 것 같죠? 자, 목적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고요. 자, 원인은 감정의 원인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앞에 감정의 형용사가 나오고 뭐뭐 해서 뭐뭐 하게 되어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그랬네요. 자, 근거라는 것은 판단의 근거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뒤에 투부정사가 연결된 경우고 하다니 하는 것을 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형용사 수식이라는 것은 감정의 형용사 이외에 다른 형용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있는 경우인데 이때 형용사는 쉽고 어려운 정도가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말 하기예로 해석해 주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결과가 가장 어렵다고 그랬고요. 기본 해석은 뭐뭐 해서 결과적으로 뭐뭐이 되다라고 이렇게 되는데 leave to 부정사 그리고 grow up to 부정사 일단 이거부터 기억해 주시고요. only to 부정사, never to 부정사도 아주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쭉 풀어볼 텐데요. 문제는 한 가지 유형밖에 없었죠. 다음 문장은 밑줄 친 투부정사의 사용에 유의하여 우리말로 해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Chopsticks are not easy to use. To use가 투부정사가 되겠고요. 보니까 이 to use라는 투부정사 앞에 easy라는 형용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에 chopsticks는 젓가락이 되겠고요. 그러면 젓가락들은 are not easy, 쉽지 않습니다. 사용하기에 이렇게 깔끔히 해석이 되네요. 혹시 이렇게 해석하셨을까요? 젓가락들은 쉽지 않다 사용하기 위해서 얼핏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오히려 이 아이는 젓가락들은 사용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것이 깔끔하겠죠. easy라는 형용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 수식의 부사적 용법 되겠습니다. 의미 깔끔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2번 I am happy to have such a nice friend라는 문장인데요. to have는 뭐 의심할 여지 없이 투부정사가 되겠습니다. have라는 동사가 그 뒤에 목적어로 such a nice friend라는 목적어를 갖고 있는 덩어리가 되겠고요. 그렇게 멋진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투부정사 앞에 happy라는 감정의 형용사가 눈에 띄네요. 이런 힌트들만 잘 챙겨도 용법 및 의미 판단할 수 있어요. I가 주어고요. am happy를 동사 덩어리로 보시면 되겠죠. 나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한지 그러한 감정의 원인을 투부정사가 밝혀주는구나 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해석을 통해서 마무리.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멋진 친구가 있어서 됐을까요?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어서 행복하다. 3번 She woke up to find herself famous. 이런 문장이 어려울 텐데요. 자, 일단 to find가 얘가 투부정사로 보이고요. find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famous라는 형용사가 와 있는 이렇게 덩어리가 될 겁니다. 자, find가 오형식 패턴을 만들면 목적어가 뭐뭐 하다고 생각하다, 목적어가 뭐뭐 하다는 것을 알게 되다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앞에를 보니까 woke up, wake up이라는 동사가 보이네요. 그러면 이거 우리 일단 목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그녀는 깨어났습니다. 그녀 자신이 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위해서 뭐가 매우 부자연스러운데요. 얘는요 또 하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ake 살짝 지우고요. up 다음에 투부정사가 연결되면 얘는 결과적 용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grow up 투부정사처럼요. 이것도 하나 필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 전반적인 해석은 깨어나 보니 깨어나 보니 결과적으로 이러이러하다예요. 적용해 보면 그녀가 깨어나 보니 그녀 자신이 유명해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깨어나고 나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요. 요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적 용법이 계속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런 패턴 표현으로 정리를 하시면서 경험을 쌓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해석을 깔끔하게 보여드리면 그녀는 깨어나 보니 자신이 유명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4번으로 가시면 이것도 결코 또 만만치 않은데 She woke up early to see the sunrise라고 되어 있네요. 자, to see가 명확하게 투부정사고요. see라는 동사가 일출이라는 the sunrise를 목적으로 받아서 이렇게 덩어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앞으로 가볼게요. she가 주어고요. wake up의 과거형인 woke up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석해 볼까요? 그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출을 보기 위해 이거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목적으로 해석돼 버렸는데요. 그녀는 일찍 일어났어요. 일출을 보기 위해서. 이 early라는 부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반적인 용법과 의미가 달라지고 있네요. 아, 그러면 투부정사를 만나면요. 일단 투부정사에서 한번 쉬어주시고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가면 되는데 이 투부정사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거나 쉽고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거나 또는 기타 등등의 형용사가 있으면 일단 그 형용사를 수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목적,
판단의 근거, 결과 이런 것 등으로 보셔야 될 텐데 판단의 근거의 경우에는 앞에 판단의 내용이 있을 거니까 그것도 제외할 수 있을 것 같고 목적과 결과가 되게 애매한데 결과의 경우에는 주로 어울리는 표현들이 있었으니까 그걸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애매한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진짜 경험을 쌓아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일찍 일어났어요. 일출을 보기 위해서. 이게 매우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목적의 의미로 보시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요. 그녀는 일출을 보기 위해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가질 수 있죠. 자, 5번이요. I am sorry to bother you, but I have a question. 자, to bother가 얘가 투부정사겠죠. 자, bother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brother 아니고요. bother, 괴롭히다, 성가시게 하다, 귀찮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 뒤에 you까지 목적어로 덩어리가 될 거고요. 자, 이 투부정사 앞에 딱 봤더니 미안한, 죄송한이라는 의미의 감정의 형용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감정의 원인을 설명해주는 용법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시죠. 나는 미안합니다 혹은 죄송합니다. 당신을 괴롭혀서 또는 성가시게 해서 일단은 되는 것 같은데 뒤에까지 보시면 하지만 나는 가지고 있어요. 질문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덩어리로 암기하시고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투부정사 밑줄을 쳐놓고 얘가 용법이 뭐고 의미가 뭐고 이게 또 뭐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또 결국은 학교 시험에 나오니까 이게 따라갈 수밖에 없긴 한데 투부정사라는 것은 이렇게 문장 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걸 가지고 의미적으로 통으로 암기해서 활용하시는 거 훨씬 더 의미가 있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당신을 성가시게 해서 또는 당신을 성가시게 하게 되어 죄송한데요. 질문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 다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끼어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I'm sorry to bother you. 성가시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I have a question.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요.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질문이 있습니다. 6번 What should I do to lose weight? To lose가 얘가 투부정사가 되겠고요. 자, 잃다. 그 뒤에 weight라는 명사를 목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고요. weight는 몸무게, 체중이란 뜻입니다. 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의문문이죠. 자, what should I do도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자연스럽게 제가 어찌 해야 하나요? 조언이나 충고를 구할 때 쓸 수 있는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살을 빼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얘가 목적의 의미라는 게 정확하게 밝혀져요. 살을 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엇을 해야 되나?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어요. 자, 7번 He grew up to become a famous artist라고 되어 있네요. 자, to become이 얘가 투부정사가 되겠죠. become은 무엇이 되다라는 의미의 동사니까요. 자, become은 그 뒤에 명사나 형용사를 보어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명사가 보어로 나와 있는 상황이죠. 덩어리가 되겠네요. 자, 앞에 주어 있고요. 동사를 보니까 grow up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나눠서 결과적 용법임을 예상해 보시고 해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는 자라서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아주 깔끔하네요. 결과적 용법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자라서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 유명한 화가가 되기 위해서 성장했다. 이거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grow up 투부정사. 아이고 자꾸 내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grow up 투부정사. 결과적 용법의 가능성을 아주 높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번. They traveled abroad to experience different cultures. 자, experience는 경험하다라는 동사로 쓰일 수 있고요. 따라서 투부정사 경험하다라는 동사가 different cultures라는 목적어를 받아서 덩어리가 되고 있어요. 자, 그들은 여행했습니다. 해외로. 왜요? 다른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해석하면 목적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밝혀진다고요. 그들은 다른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해외로 여행했다. 9번 They were disappointed to hear the news. 자, to hear가 얘가 투부정사고요. 그 뒤에 the news를 목적으로 받아 덩어리가 된 상태에서 투부정사 앞에를 보니까 실망한이라는 감정의 형용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감정의 원인.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왜요? 그 소식을 듣게 되어 들어서 듣고 여기까지도 뭐 의미 파악은 괜찮습니다.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실망했다. 들어서 실망했다. 듣게 되어 실망했다. 다 괜찮아요. 자, 10번. You must be kind to help the elderly people. 보이실까요? 자, 투부정사 있고요. The elderly people, 어르신들이란 뜻의 명사 덩어리로 보시고요. 얘가 목적으로서 to help의 목적으로서 이렇게 덩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앞에 보니까 You must be kind. 너는 분명히 친절할 거야.
너라는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죠. 주어고요. must 다음에 be kind까지 덩어리를 묶어서 볼게요. 너는 친절함에 틀림없어.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것을 보니 어르신들을 도와주다니 너는 친절한 게 틀림없어. 괜찮을까요? 판단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다니 너는 친절한 게 틀림없다. 11번. The recipe is easy to follow even for beginners. 자, to follow 얘가 투부정사가 되겠고요. 이 투부정사 앞에 쉬운이라는 형용사가 보이고 있는 거 딱 보입니다. The recipe 그 요리법은 is easy 쉽습니다. 따라하기에 심지어 초보자들에게도요. 그 레시피 요리법은 초보자들도 따라하기 쉽다. 됐어요. 제가 쉽지 않다고 그랬나요? 쉽습니다. 이렇게 가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12번. He lived to be 70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투부정사 앞에 lived가 눈에 띕니다. 그러면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70세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면 그는 70세까지 사셨습니다. 70세까지 사시고 돌아가셨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결과적 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힌트들 제가 딱히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판단에 도움이 되는 패턴들을 정리해 드린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턴을 정리해서 큰 그림을 잡아가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는 70세까지 살았다. 괜찮을까요? 자, 이제 부사적 용법까지 해서 큰 틀에서 투부정사의 기본 용법들은 정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우리 세 가지 용법들 깔끔하게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44강이고요. 유닛 44 가주어, 진주어라는 걸 살펴보도록 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또 깔끔하게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